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기어코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달라는 요청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열고 비준 동의안을 의결해가지고 국회로 넘겼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통과된다면은 대한민국은 주권, 국민의 재산, 생명 등등을 북한 노동당 정권, 민족 반역자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 선언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은 적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종합판입니다. 6.15선언, 14선언을 이어받아 가지고 여기에 조국의 해로운 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독약을 국가가, 국민이 먹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국회가 저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하면은 1905년의 을사늑약과 같습니다. 을사늑약을 통해서 대한제국은 조선은 외교권 등등을 일본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식민지로 들어가는 것이죠. 통감이 와가지고 이등방문이 통감으로 와가지고 실질적인 총독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게 을사늑약이라면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면은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부하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하가 되는 겁니다.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2009년 한 해에 이른바 남북철도 연결사업, 산림협력 등에 4,712억 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우선 말이 틀려먹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 산림협력, 협력이라고 하는데 협력이면 북한도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한국이 적국도 아니죠. 적에 핵무장한 적을 이롭게 하기 하는데 4,712억 원을 쓰겠다는 건데 이것도 실제로 앞으로 들어갈 돈의 극히 일부만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이걸 매년 확대해가지고 정부 추산으로는 수십조인데 전 정부 추산으로는 수십조를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협력이란 말을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퍼주기로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상납으로 바꿔야 돼요. 남북 간에 경제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 갖다 바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남북에 무슨 경제 협력이 있었습니까? 뜯어먹히기만 있었지. 2008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14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14조 3천억 원이 들었다고 하니까 판문점에서 또 여러 가지가 덧붙여져 가지고 결국은 몇십조 되겠죠. 물가 상승률 등등 감안하면은 이걸 왜 핵무장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로 하고 그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 북한 정권에 줘야 되는 거죠. 이 이상의 이적 행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이상의 교전 상대국을 돈으로 도와주는 것 이상의 이적 행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극좌 정권입니다. 극좌. 좌익 운동권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있는 극좌 운동권 출신인데 국회가 여기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일제에 먹히는 식민지의 길로 가는데 일제에 먹히는 거나 공산 독재에 먹히는 거나 같은 게 아닙니다. 훨씬 공산 독재 전체주의에 먹히는 게 더 큰 괴로움을 줍니다. 북한은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면 동족이니까 북한에 먹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동족이니까 같은 민족끼리니까
일본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한테 정신 차려야 될 게 뭡니까?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일제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닙니까? 그래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정권에 먹혀도 좋겠습니다. 먹히기 싫으면은 이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면은 우리는 친북 매국노로 규정하겠다. 경고를 해야 됩니다. 친북 매국노로 규정하겠다. 이것은 제2차 을사늑약이다. 제2의 을사늑약이다. 을사늑약을 통과시킨 사람은 우리가 친일 매국노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과시키면은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자는 친북 매국노로 규정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예 중에 하나가 왜 그러면 이런 수십 조를 갖다 바치는 이런 것을 비준 동의안에 갖다 붙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비준 동의안이 그만큼 북한이 대한민국을 뜯어먹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즉, 이 선언문 안에 북한 노동당 정권이 대한민국을 비준 동의하면 이제 합법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뜯어먹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민국을 뜯어먹는 권리를 주는 건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판문점 선언안에 있는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에 적혀 있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란 말이 바로 그 강도적 발상의 키워드입니다. 이 족보를 딱 따져보면은 나옵니다. 문제는 우리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북한의 대남 공작을 언어를 분석을 해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니까 판판이 속는 거다 이겁니다. 남북 협력이 뭡니까 그게? 대북 포죽이고 뜯어먹히겠지. 6.15 선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서도 경제 협력을 한다고 그랬어요. 경제 협력은 서로 대등하게 주고받는 건데 한 번도 남과 북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약 100억 달러를 100억 달러의 금품을 북한에 준 겁니다. 그걸 경제협력이라고 포장합니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이게 악마의 함정입니다. 악마가 판 함정입니다.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첫째, 민족 경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북한 경제는 사회주의 배급 경제인데 민족 경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물과 불을 어떻게 한 묶음으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까? 민족 경제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놓고 없는 것을 있는 거 환상을 하나 만든 거죠. 민족 경제는 환상을 만들어 놓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균형적으로 남과 북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방법이 있습니까?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가 흡수돼가지고 시장 경제로 가든지 대한민국 시장 경제가 북한식으로 변해가지고 배급 경제로 가든지 한 다음에 균형 발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걸 무시한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잘 사니까 조금 더 못 살게 만들고 북한을 잘 살게 만들어서 균형을 맞추자 이 소리죠. 이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강도죠. 강도적 발상이죠. 14선언에는 더 악화가 됐어요.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 협력 사업을 공리 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여기 유무상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경제 협력 사업, 이거 거짓말입니다. 무슨 경제 협력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퍼주는 거지. 공리 공영 다 같이 덕을 본다.
우리가 뜯어먹히는데 무슨 우리가 공리공영 같이 덕을 보자, 같이 번영하자는 이게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유무상통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섞자는 건데 북한하고 유무상통하면은 가진 우리가 북한에 다 갖다 바치라는 이 조폭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남과 북은 북한이 남한의 경제적 자산, 경제적 수단, 경제적 기초, 경제적 기술을 다 뜯어먹기로 합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식민지 경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식민지 경제로 만들어서 영국이 인도를 착취한 것 이상으로 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4.27 판문점 선언은 또 어떻게 그 전통을 이어받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란 말을 이어받았느냐.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에 말을 다 받아가지고 14선언에서 약속한 유무상통 이것도 다 이어받고 그리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우선 연결하고 현대화한다.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데 우리가 돈을 들이고 이것을 전시에 북한이 이용하면은 군을 전방으로 집중시키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현대전에서 철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970년의 보불전쟁에서 프러시아가 프랑스를 꺾을 수 있었던 것은 철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철도를 미리 관리해가지고 30만이 넘는 군부대를 적각 전선에 배치해가지고 프랑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철로를 민간인이 관리하다가 보니까 전시 동원이 늦어졌어요. 동원한 병력이 그때 프랑스가 더 군대가 많았지만 동원한 병력은 20만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져버렸어요. 이렇게 종심이 짧은 한국에서는 전쟁이 나면은 누가 먼저 군대를 빨리 움직이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40km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휴전선까지. 그러나 휴전선에서 평양까지는 150km 되죠. 절대적으로 우세한 북한의 기동 전략을 더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도로 정비하고 철로까지 다 놓아가지고 서울을 칠 때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빨리 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전 중인 상대의 철로를 현대화시켜주는 이것은 자살행위죠. 자살하려는 나라가 아니면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공동번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속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준동의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조약에나 있는 것이지 반국가단체와 정통국가 사이에서는 이런 조약 맺으면 안 됩니다.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그리고 이 자유통일을 자주통일로 바꿔치기 한 내용도 들어있어요. 통일조항 위반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자주는 반미입니다.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몰아내고 통일하자는 것도 이 판문점 선언 안에 있어요. 그걸 국회가 비준 동의하면은 한미동맹 해체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등등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은 제2 을사늑약입니다. 여기에 찬동하는 국회의원은 우리는 친북 매국노로 규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